이게 시장에서 어닝 쇼크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머스크 형님이 우리 테슬라는 매년 50%씩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50% 성장이 안 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어저께 자료인데 오늘은 또 지금 새벽 1시 20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마이너스 8% 정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죠.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왜 지금 어닝 쇼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을 보면은 지금 233억 5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돈 31조 6,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근데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중요하죠. 영업이익률은 7.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보다 9.6%포인트 감소를 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2분기 기준 뭐 현대차 보시면 10%, 그 다음에 기아 보시면 13%, 테슬라가 9.6%를 찍었는데 요것도 또 3분기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7.6%로 소폭 좀 내려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 전기차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하고 있죠.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졌음에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면 17.9%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1%보다 무려 7.2%포인트가 감소를 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고가 라인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가에서 저가 라인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맞추려면 지금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내려야 되는 추세고요. 이자가 또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동차를 살 때 현금 다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데 그 이자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거를 조금 메꾸고자 테슬라에서 지금 자동차 가격을 할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시장에서 어닝 쇼크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머스크 형님이 우리 테슬라는 매년 50%씩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50% 성장이 안 되고 있죠. 매출이 지금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9% 전분기보다 9% 정도가 성장을 했어요. 이게 50% 성장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훼손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고요. 머스크 형님이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좀 한 거겠죠. 자, 테슬라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유는 뭐 저가 판매하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그 가장 큰 적이 또 생겼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넘어선 중국의 비아디가 지금 전기차 판매율 1위로 올라섰고요. 이 중국의 비아디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4위 자동차 판매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전에 비아디 본사가 있는데 이거 뭐랑 좀 많이 닮지 않았어요? 네, 미국의 펜타곤, 네, 국방성 건물이죠. 네, 그 오각형인데 여기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네, 육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저 뭐 방식이 저런 건물의 방식이 좀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약간 국방성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 비아디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내수 시장에 의존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광산부터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을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집어삼킬 만큼 지금 비아디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상태고요. 특히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칼날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이게 길게 생겨가지고 탁탁탁 꽂아가지고 이게 테슬라의 셀2팩 기술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2팩 기술이 뭐냐면 모듈을 없애서 동일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배터리를 만들려면 일단 셀이 있어야 되고 그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팩에다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완성을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있는 모듈을 이제 없애는 거죠. 이게 이제 LFP 배터리의 대세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면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되면서 LF 배터리의 약점인 주행거리 향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기술이라든지 특허를 공개해서 전기차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비아디 말고도 뭐 CATL의 기린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셀투팩 기술을 적용을 해서 현재 테슬라 전기차에 쓰이는 최신 규격의 4680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3% 더 높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런 중국의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쌍용차,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KG 모빌리티로. 여기서도 이제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채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채택이 되면서 약간의 중저가 라인의 전기차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가 전략을 쓰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훼손하면서까지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테슬라가 연말 정도에 인도 전기차 생산 공장 증설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 사무실을 리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도 반값 모델, 그러니까 인도 화폐로 200만 루피, 약 24,000달러라고 하죠. 우리 돈으로는 약 한 3,200만 원 정도대의 신차 생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님이 옛날부터 나는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좀 있으면 이게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앙숙이죠. 네, 국경선에서 엄청나게 싸움박질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도도 지금 중국을 패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비아디가 인도에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박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야, 비아디 너는 꺼져라,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4680이라든지 아니면 셀투팩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배터리 기술 이외에 이제 제조 공정을 또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기술이 바로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기술입니다. 자, 이 기가 캐스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부분 만들어서 이걸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볼트를 조여서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빡 찍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좀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만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가프레스 공정을 반값 전기차 생산에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기가 캐스팅 공법을 활용하면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다음으로 비싼 부품인 셰시를 제작하는 비용을 평균 3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기술을 현대차나 아니면 뭐 도요타나 여러 군데의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테슬라가 지금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닝 쇼크일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인데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가 대박이 났어요. 9월에만 4,206대를 팔면서 단번에 국내 수입차 1위에 테슬라가 등극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고 있다는 걸 테슬라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되면서까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2022년 기준 약 7,635만 대를 팔았다고 해요. 1위가 토요타, 네, 약 1,048만 대, 2위가 폭스바겐, 약 848만 대, 3위가 이제 현대랑 기아차를 합쳐서 684만 대를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2022년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약 131만 대를 팔았어요. 네, 내연 기관차에 비해 조금은 적은 수치예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편이죠. 근데 이게 2030년까지 목표를 잡았을 때 테슬라는 2천만 대 판매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테슬라는 전기차를 2천만 대나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체 시장이 약 7,635만 대,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이죠.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2천만 대, 7,600만 대에서 2천만 대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이렇게 많은 전기차를 판매해서
테슬라가 얻는 건 뭘까? 그리고 더 저렴한 반값 전기차를 이렇게 보급을 해서 테슬라가 얻는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거는 바로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아니면 테슬라 봇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나 뭐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요거를 도조 컴퓨터에 보내서 도조 컴퓨터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해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판매를 해서 소프트웨어로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선점을 해서 소프트 파워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결국엔 인공지능을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어닝 쇼크를 감수를 하면서까지 저가 전략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제 22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번 테슬라가 조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때는 고가 전략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가격이 계속 높아졌어요. 시가 무슨 이제 횟집도 아니고 시가로 막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이제 저가 전기차 기업들이 난립을 했고 비아디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내수 기업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00달러 중반대까지 넘어갔다가 113달러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한번 겪었고 그 뒤로 중국에서 저가 전략으로 선회를 하면서 판매량이 다시 늘어났죠. 뭐 그래도 비아디를 아직은 좀 이기기는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중국에서는 뭐 중국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중국에서 정부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중국에서 1위를 지금 지켜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계속 반값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원가 절감을 하려는 이유는 바로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계속 조정을 또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 조정을 줄 때마다 테슬라 주가를 어느 정도 조금씩 늘려가시면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리스크가 당분간은 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4분기에 또 실적 발표를 해야 되고 또 4분기에도 이제 저가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매출은 좀 더 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좋은 방향성을 만들려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조 컴퓨터에서 얼마만큼의 큰 인공지능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가 급락하는 배경과 그 다음에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좀 구글이나 뭐 이런 애플 이런 업체들과 굉장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재밌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핫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테슬라를 넘어서서 굉장히 점핑이 돼 있죠. 그런 점을 보아서라도 테슬라도 앞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부각이 되면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네오의 지식 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